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마진이라는 속성을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서 나타나는 이 마진 중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는 뭐 마진 병합, 뭐 마진 콜랩스 이렇게 이제 불리기도 하는데, 이 마진 중복이라는 게 뭐냐? 이제 화면을 보시면 마진의 특정한 값들이 중복돼서 합쳐지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마진이라는 것은 요소의 바깥쪽에 존재하는 여백이에요. 그럼 그 여백은 해당의 요소의 것인데 다른 요소의 마진과 이 부분이 이제 만나다 보면 중복이라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합쳐지지 않아요, 여백이라는 것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코딩을 하다 보시면 이 마진이라는 다른 요소들의 마진이라는 여백이 합쳐지는 순간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것을 마진 중복이라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합쳐지는 어떤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이유들을 살펴보고 언제 그렇게 합쳐지게 되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된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진 중복이라는 것이 언제 생기는 것이냐, 이 세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두 개의 형제 요소가 있는데, 두 개 이상의 형제 요소가 있고 그 형제 요소들의 마진 탑과 마진 버텀이 어떻게 만나게 됐을 경우에는 이 중복이 생긴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 요소의 마진 탑과 자식 요소의 마진 탑이 만났을 때입니다. 자, 좀 전에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는 형제 요소의 위와 아래가 만났을 때 중복이 생기는데, 이번에는 부모 요소와 자식 요소의 위와 위가 만났을 때 중복이 생깁니다. 혹은 세 번째처럼 아래와 버텀과 버텀, 아래와 아래가 만났을 때.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형제 요소는 위아래가 만나는 거고요. 부모 요소는 같은 방향이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자, 그렇게 이제 여백이 만나게 됐을 때는 이게 하나의 값으로 합쳐지더라, 중복되더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진 중복이라는 것은 버그가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해결을 해서 써야 되느냐, 사실 그런 건 아니고 이 마진 중복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버그가 아니고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우회하거나 뭐 완벽하게 해결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마진 중복이라는 현상을 발생시켜 보기 위해서 코드펜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일단 HTML 부분에다가 페어런트 요소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다가 차일드 요소를 한 3개 정도 만들어 볼게요. 차일드를 만들고요. 자, 그다음에 CSS로 오셔서 코딩을 할 건데, 자, 기본적으로 이 바디 태그 부분에는 이 패딩과 마진이라는 여백 속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초기화하고 썼으면 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자, 이 CSS의 왼쪽에 보시면은 이 세팅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톱니바퀴 모양의 버튼이 보이시죠? 자, 이 버튼을 누르시고 중간에 보시면 CSS 베이스로 해서 리셋이라는 부분이 체크할 수 있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CSS 베이스의 리셋 부분을 체크를 하시고 저장을 누르시면 이 HTML의 바디 부분에 들어가 있는 기본적인 여백 같은 것이 사라지면서 우리가 조금 더 눈으로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좋은 어떤 환경이 되었습니다. 자, 이 상태를 꼭 만들어 주시고요. 자, CSS에 오셔서 이제 페어런트 코딩을 좀 이따가 할 거고, 차일드 코딩을 할 건데, 자, 차일드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요소는요, 가로 사이즈가 100픽셀이고, 세로 사이즈가 100픽셀이고, 배경 색상,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배경 색상으로 토마토 색상을 한번 추가해 볼게요. 자, 그러면 가로 사이즈 100, 세로 사이즈 100의 정사각형의 이제 박스 3개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수직으로 쌓여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형제 요소에 이 마진의 위아래가 중복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아까 살펴봤었는데, 요거 말고 중복이 안 되는 가로로 쌓여 있을 때 이제 마진의 형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차일드가 이제 위에서 아래로 이제 수직으로 쌓이는 개념이 아니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수평으로 쌓이는 개념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는 차일드 부분에 플룻 레프트라는,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이 속성을 한번 적어서 수평으로 쌓이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제가 이 차일드 부분에다가 마진을 20픽셀을 추가를 해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이제 이게 어떤 개념으로서 이제 마진이 들어갔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보면, 첫 번째 요소에 위에 20, 아래 20, 좌측 20, 오른쪽도 20의 여백이 들어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 이제 위쪽에 들어가 있는 여백, 왼쪽에 들어가 있는 여백과 다르게
이 오른쪽에 들어가 있는 여백은 좀 넓죠? 여백의 이제 너비가 확실히 큽니다. 자, 그 이유는 이 첫 번째가 가지고 있는 오른쪽 여백과 두 번째가 가지고 있는 왼쪽 여백의 20식의 여백이 더해져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요소의 여백이 들어가고 그것의 간격은 40이 됐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마진이라는 것은 자, 20 해서 40이 되는데 이게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더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형제 요소의 마진은 더해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넓은 공간이 이제 보이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가로로 쌓여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수직으로, 세로로 쌓여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제가 이 플룻을 날리면 수직으로 쌓이게 됩니다. 자, 보시면 자, 요렇게 자, 여기 20, 여기 20. 자, 여기도 동일하게 20 정도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확실히 2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20이 돼 있죠. 자, 분명히 이 1번 요소의 아래쪽에도 20의 여백이 있고 2번 요소의 위쪽에도 20의 여백이 있으면 이게 더해져서 40이 돼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40이 아니고 20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 바로 이 마진이 중복되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설명해서 형제 요소 1번, 2번, 3번에 위와 아래가 만나는 그 지점의 마진은 중복되더라. 네, 요 부분이 중복되더라. 이게 이제 첫 번째 현상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페어런트에 들어있는 이 차일드를 하나만 남겨놓을게요. 이제 3개 중에 2개를 지우고, 페어런트의 자식은 차일드 하나만 남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차일드가 가지고 있는 여백은 잠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어런트의 영역도 이제 눈으로 시각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니까 가로 사이즈 한 300 정도, 세로 사이즈 한 250 정도, 그 다음에 200으로 할게요. 200 정도. 자, 배경 색상은 제가 사이언으로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페어런트가 자식을 감싸고 있는 형태로 출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부모 요소에 마진 탑을 추가해서 50픽셀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부모 요소의 위쪽에 여백이 생기는 거니까 부모 요소가 여백이 생긴 만큼 밑으로 떨어지게 되겠고 그 부모 요소 안에 들어있는 자식 요소도 같이 딸려서 내려가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 마진 50픽셀을 지우고 원래대로 돌아가죠. 자, 이번에는 차일드 부분에다가 자, 여기 살짝 올려볼게요. 자, 차일드 부분에다가 마진 탑을 50픽셀을 설정하게 되면 원래 제가 의도했던 결과는 CSS 코드랑 상관없이 자, 이거는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요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원했던 결과는 요겁니다. 요렇게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1번 요소의 위쪽에 50만큼의 여백이 생기는 것을 희망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요 부분에다가 제가 이 똑같이 마진 탑을 50픽셀을 추가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어떻게 됐습니까? 부모 요소에 마진 탑 50이 있는 것과 동일하게 바뀌었죠. 자, 이게 바로 마진 중복이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만약에 부모 요소의 마진 탑이 시작하는 영역인 요 부분, 요 면과 자식 요소의 마진탑이 시작하는 요 면이 만나서 마진탑이 들어가면 자식 요소가 가지고 있는 마진탑이 부모 요소의 마진탑으로 사용이 된다. 이게 바로 또 마진 중복입니다. 자, 반대로 얘기하면요. 자, 이 부모 요소가 가지고 있는 마진 버텀의 면과 자식 요소가 가지고 있는 마진 버텀의 면이 만약에 만나서 자식 요소의 아래쪽에 마진 버텀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부모 요소의 마진 버텀으로서 사용이 된다. 그게 또 마진 중복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부모 요소의 마진탑, 자식 요소의 마진탑이 만나는 자, 요 지점이 있다면 그것은 중복된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쪽도 똑같아요. 자, 이렇게 형제 요소일 때, 부모 요소일 때 이 마진 중복이 생기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 현상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수치화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서서 이 마진 중복이 발생하는 어떤 원인에 대해서 언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그렇게 발생된 마진 중복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형제 요소에서 마진 중복이 발생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일단 A라는 요소가 하나 있고요. 위아래가 만났을 때 발생하니까 B 요소는 아래에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A 요소의 아래쪽에 이제 30픽셀의 여백이 있고 B 요소의 위쪽에 10픽셀의 여백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개의 요소는 형제 요소고 형제 요소의 아래와 위에 여백이 만났다면 겹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마진 중복이고요. 자, 그러면 A와 B 사이의 여백은 얼마의 수치로 겹쳐지느냐? 자, 30픽셀의 수치로 겹쳐지게 됩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일단 보시면 A 요소의 아래쪽 여백이 30픽셀이고요. B 요소의 위쪽 여백이 10픽셀이죠. 그래서 30과 10이 만났죠. 그럼 어떻게 된다?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 두 개의 값 중에 더 큰 값으로 중복이 일어난다. 자, 그러면 30과 10 중에 누가 더 큽니까? 바로 30이 더 크니까 결과적으로 30의 값으로 중복이 일어나서 10이 날아가고 30만 남아서 결과적으로 A와 B 사이의 거리는 30이 되더라.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둘 다 음수네요. 자, A 요소는 마이너스 30이고 B 요소는 마이너스 10이에요. 그래서 자, 조금만 작게 그려볼게요. 자, A 요소가 있고 B 요소가 있는데 자, 마진은 음수값을 쓸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A의 버텀에는 마이너스 30픽셀, B의 탑은 마이너스 10픽셀이다. 자, 둘 다 음수면 어떻게 계산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더 작은 값으로 중복된다. 자, 마이너스 10과 마이너스 30 중에 어떤 게 더 작은 거죠? 마이너스 30이 더 밑에 있는 개념이잖아요. 마이너스 10보다. 그래서 마이너스 30이 더 작은 개념이고요. 결과적으로 이 둘 사이의 간격은 마이너스 3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개가 실질적으로 어떤 모양을 가지느냐? 자, A가 있고 B가 있으면 이렇게 중복됩니다. 요거는 A, 자, 요거는 B 요소. 그래서 중복이 됐는데 몇 픽셀만큼 중복됐겠어요? 당연히 마이너스 30이니까 요 사이에 중복된 양은 30픽셀만큼 중복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자, 다음은 이번엔 둘 다 양수, 둘 다 음수가 아니고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예요. 자, 그래서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A 요소가 있고 B 요소가 있는데 자, A 요소의 마진 버텀은 마이너스 30이고 B 요소의 마진 탑은 10픽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죠. 그럼 어떻게 계산해요? 두 개를 더해버린다. 자,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30과 플러스 10을 더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0이라는 값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둘 사이의 간격은 마이너스 20이 되고 사이 간격이 양수가 아니고 음수죠? 그럼 아까 음수인 거에서 설명했던 거 같이 두 개가 겹친다. 이렇게 이제 겹치게 되고 겹쳐져 있는 부분의 값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0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20픽셀이다. 요건 A 요소, 요건 B 요소죠. 20픽셀만큼 겹쳐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진 중복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연산이 되더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마진 중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이 CSS에 대해서 배우는 이제 초기 단계인 거에 비하면 이 마진 중복이라는 내용이 그렇게 이제 뭐 아주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마진 중복이 좀 어렵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시다 보면 많이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완벽하게 이해를 못 하셨다라고 하더라도 이 마진이라는 속성에서는 언제든지 중복이라는 개념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랬을 때 이제 마진 중복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내가 우회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이 마진을 대체하는 속성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속성을 이용하거나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다음 단계에서 배우는 이제 패딩이라는 요소의 안쪽 여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걸 가지고도 해결을 할 수가 있고 우회를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다른 속성들은 사실 이거에 비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진 중복이라는 게 만약에 어렵다라고 하시면 건너뛰셔도 되겠고, 일단 마진하는 속성이 하는 역할, 바깥쪽의 여백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여기까지만 일단 이해하셔도 됩니다. 한 가지 더 하면 마진 중복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 발생됐을 때 이 부분에 다시 오셔서 한번 내용을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